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임영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취지 설명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 한충목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 미군 주둔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정과 반대 의사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1조 원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감시 체계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 썼던 많은 돈들이 사실 남아있고 이자 소득만 해도 수백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고에 환수돼서 다시 방위비에 다시 투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이자 소득까지 미군에게 다 주는 그러한 관행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여러 정치권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개성에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1년에 주는 돈이 500억입니다. 그 500억에 비해서 1조 원이라는 것이 20배나 되는 돈인데 얼마나 그 1조라는 돈이 큰 돈인지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지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25일 날 방한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투명성 있는 그런 감시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력하게 비준 동의를 반대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 이용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 문제인데요. 2007년도에 미군이 빼돌려서 축적한 방위분담금으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에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한미 당국은 이자 소득이 없다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차 협상 과정에서 이자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법원을 통한 물증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자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자 소득은 미국 정부나 주한미군 사령부가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거짓말을 우리 정부가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자 소득 이 방위분담금 축적금의 귀속처가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 정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미국 정부이고 주한미군 사령부라고 하면 이자 소득의 주인도 역시 미국 정부이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을 지금 한미 당국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얻은 자료도 이자 소득이 미국 정부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는 커뮤니티 뱅크, 그쪽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는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커뮤니티 뱅크가 초청 계약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2001년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가 초청 계약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초청 계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를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것은 한미 당국이 9차 협정을 통과시키고 보자. 어쨌든 덮어놓고 가보고 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고서야 이런 기만적인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초청 계약자로서 신분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업무는 공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령부의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공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 자체가 미국 정부의 공적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얻었다고 하는 그 이자 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물 지원 88%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현물 지원 88%가 9차 협정, 8차 협정에 이어서 9차 협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8차 협정에 현물 지원 88% 명시 규정이 있었지만 9차 협정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현물 지원 88%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위기 모면식 땜질 처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협정문에 그것을 넣는 것을 거부했는데 협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자 소득 문제 그리고 현물 지원 88% 문제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비준동의가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제기해도 미국이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졸속으로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비준동의해 줄 것이 아니라 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 주둔비 부담금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견문 낭독은 민변의 권정호 변호사님께서 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30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제점 시정 없는 9차 미군 주둔비 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한다. 1.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얻은 이자 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 주둔비 부담협정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미군 주둔비 축적금 이자 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수익이 주한 미군사 또는 미 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까지 이자 소득이 없었다고 거짓말해온 미국 정부의 답변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또다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본다. 또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일단 협정을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 주둔비 축적금의 귀속차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소득의 귀속차 역시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커뮤니티 뱅크와 거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이 법원에 낸 공문에도 이자 소득을 미국 정부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협정 비준동의 전에 이자소득 문제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왜곡되거나 아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협정 비준동의 전에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 주둔비 부담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미군 주둔비 부담금의 미 이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시정해야 한다.
세 번째, 군사 건설비 현물 지원 88%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9차 협정의 새로운 핵심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 건설비 현물 지원 전환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8차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를 통해 명시했던 현물 지원 88% 규정이 이번 9차 협정과 교환각서에는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9차 협정에서도 88% 현물 지원은 유지된다고 강변한다. 정부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최소한 추가 협상을 통해 국회 비준동의 전에 한미당국이 서명한 현물 지원 88%를 명시한 공식 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미 간의 명시된 협정조차 미국이 무시해버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 말을 믿으라는 것은 현물 지원 88% 포기와 같은 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협정 유효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8차 협정에 이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예산 감시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완료 시점을 연장하여 일부만 남은 미 2사단 이전병 미국 부담분조차 모두 미국 주둔비 부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제정할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굴욕적이다. 따라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거나 최소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완료 시점인 201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5번째, 실질적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미 의회가 지정하는 것처럼 미군 주둔비 부담금이 공돈처럼 흥청망청 쓰이지만 않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번째,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최소한 제8차 협정에 의한 집행 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이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이 공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사업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수천억 원을 지원한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근본적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간의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다는 말인가. 따라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127조 2에 따른 제8차 방위비 협정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여 그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미군 주둔비 협상과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군 주둔비 부담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15일 9차 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참고단체 일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